네, 11주 차에서는 청소년과 가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청소년 가출의 정의 살펴보고 청소년 가출의 여러 가지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 그다음 청소년 가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우리가 분석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 전반의 정책, 그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청소년 가출에 관련된 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11주차 1강입니다. 1강에서는 청소년 가출의 정의, 유형, 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청소년 가출의 정의 및 유형입니다. 일단 제일 처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가출 청소년이 무엇인가? 가출 청소년 지금 뭐 미디어나 여러 매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정확하게 가출 청소년의 우리가 정의를 여성가족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도 가출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동의가 없다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잠깐 뭐 8시간, 뭐 4시간 이게 아니라 하루 이상의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를 우리는 가출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이런 보호자의 허락 없이 하루 24시간 이상 집을 나오거나 또는 집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보호자에게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물 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상태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우리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을 보시면요. 네, 이러한 가출 청소년의 유형입니다. 뭐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 가출 청소년과 그다음에 쫓겨난 청소년, 이 뭔가 의미가 다르죠. 미국 법무부에서는요, 청소년 비행 예방국에서 2002년도에 제시를 했는데 14세 이하와 그다음에 15세 이상을 좀 구분해서 가출 기간을 달리 규정했다고 합니다. 뭔가 나이에 따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 자신의 이런 의지에 따른 가출과 그쵸.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쫓겨난 상황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자신의 의지에 따른 가출을 우리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그쵸, 쫓겨난 이 상황을 우리는 이제 쫓겨난 청소년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계속 이어서 이러한 가출 청소년의 이제 유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가출은 다음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사건입니다.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볼게요. 자, 아동이 허락 없이 집을 나가서 하룻밤 이상, 24시간 이상 지낸다.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14세 이하의 아동.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정신적 연령 기준으로 해서 14세 이하의 아동. 집을 나가 하룻밤 이상을 지낸 후 예정된 귀가 시간 안에 의도적으로 귀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15세 이상의 아동인 경우에는요. 집을 나가서 이틀 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 다르죠. 14세는 이제 하루인데 15세 이상부터는 이틀 밤입니다. 이상을 지낸 후 의도적으로 귀가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쫓겨난 상황에서 쫓겨난 청소년들에 관련된 조건은요. 첫 번째, 아동의 보호자가 적절한 보호 방안 없이 아동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해서 청소년이 하룻밤 이상을 지낸 경우. 그 다음에 집을 나온 아동이 적절한 어떠한 보호 방안 없이 보호자로부터 귀가를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당한 채 하룻밤 이상을 보낸 이 두 가지 가출 청소년과 쫓겨난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가출 청소년과 여러분들 홈리스 청소년. 이렇게. 그 다음에 노숙 청소년. 이렇게 구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집에서 벗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홈리스, 그러니까 그 집이 없는 뭐 청소년. 그 다음에 노숙 생활을 하는 노숙 청소년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도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출이 집을 적극적으로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홈리스는요, 아이가 원하는 건 아니죠. 홈리스는 이제 머무를 그러니까 뭐 고아가 됐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머무를 집이 없는 상황.
우리는 이제 홈리스라고 하고, 이러한 상황이 처져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는 홈리스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노숙은 어때요? 집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것인지, 머물 집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관없이 어쨌든 이 아이들이 이제 거리를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근의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길거리 어떠한 뭐 이렇게 이런 곳에서 지내는 아이들,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노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가출 청소년과 실종 청소년이에요. 여러분들 개구리 소년 생각나면 이제 이 같은 맥락인데, 자, 미국의 이런 실종 착취 아동 센터에서는 12시간, 그 다음에 24시간, 하룻밤 동안에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실종된 거, 그러니까 이 청소년의 의지에 의해서 실종된 것을 가출로 보고, 12시간이나 하룻밤이라도 보호자가 아동이 가출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가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청소년들이 이제 가출을 왜 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입니다. 자, 뭐 개인적인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출 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출 청소년들은 자아 개념이 높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낮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충동적이기 때문에 가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가출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부모 관계, 또래 관계 이런 측면에서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다. 자신감,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의 경우 확률이 높더라.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을 못 참는 거예요. 분노, 폭발.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는 애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으로 많이 이제 나가더라. 특히 이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요. 이런 가출을 밥 먹듯이 반복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가출 청소년은요, 일반 청소년들과 굉장히 다른 심각한 심리 정서적인 장애가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뭔가 성격적인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품행성 뭡니까? 행동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심리 정서적 성격적인 장애가 있어서 이런 특성이 가출 행동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다음 이제 가족 요인을 두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가출에는 이 가족 변인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가출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자면 이제 부적절한 부모의 역할, 그래서 지속적인 부모와의 갈등, 그다음에 청소년 본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인 폭력을 겪는 경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 뭐 그 아빠나 또는 맞죠? 이런 의붓아버지에 의해서 뭐 이런 케이스들, 정서적인 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부 간에 이제 폭력, 아빠가 이제 지속적인 폭력을 하는 이런 집안의 아이들 가출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신 장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청소년은 어쨌든 이런 가족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로 이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가출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족, 부모 변인이 그러니까 자녀의 가출을 막지 못한다는 거죠. 가족은 청소년이 학교 문제나 또래 문제, 비행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가족에서, 가족 단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기능을 잘 하시겠지만 부모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요. 너무 방임해 버린다든지 자신의 일이 바쁘다. 등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를 케어하거나 지도할 능력, 형편, 그쵸? 그런 의지가 없는 부모들이 자녀가 바로 가출로 이어진다. 그다음 세 번째, 발달장애 가정으로 가출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던 아이들도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이 있죠. 뭔가 질풍노도의식,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이렇게 하루라도 여러 번 단적을 부리는 이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런 훈육을 나한테 지나친 간섭이야. 뭐 이렇게 느끼거나 자립에 대한 욕구 등으로 가출 충동을 느껴서 가출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의 아이들은요, 뭐 한두 번 정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겠죠. 어쨌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생각, 그다음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요인이 있습니다. 학교 요인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의 이런 가출에 있어서 이제 또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왕따 당하는 아이들, 그쵸? 네, 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나가고 싶겠습니까? 가출 이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교사와의 이런 관계해서 굉장히 이제 폭력성이 뭐 언어적인 폭력도 해당되죠. 이런 교사, 굉장히 권위적인 교사, 네, 뭔가 자신의 이런 네, 관계에서 네, 교사와 또는 학교와의 갈등을 겪는 아이들, 학교 환경 등 다양한 학교 요인들이 바로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이네요. 자, 청소년을 둘러싼 이 다양한 유해 환경들은 이런 청소년 환경을 당연히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발달하는 특히 이제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이렇게 폭력적인 거,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들에 관련된 정보 뭐 이런 거 무분별한 정보들이 네, 거르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청소년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네, 가출의 한 요인,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불법 유흥업소, 청소년들을 가출 유도한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청소년의 가출을 하게 해서 은신처로 네, 이 유흥업소들이 네, 하나의 이제 매개체가 돼서 청소년들을 이제 네, 타락으로, 향락으로 가게끔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강 수고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